지금 인천 삼한강에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모래상차를 하려고. 근데 이제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그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제 당연한 듯이 이제 대기를 타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게 당연히 줄을 서가지고 상차를 해가지고 운반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금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덤프가 너도 나도 이거라도 일을 하겠다고 지금 대기를 타가지고 일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떻게 말을 정리해 드릴 수가 없네요. 정리하기도 좀 힘들고, 그냥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사태가 벌어지는 게 저희 스스로들이 이제 제 생각엔 저 또한 뭔가를 잘못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주네요. 이게 일단은 그런다고 해서 뭐 포기할 건 아니고,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해서 최선을 다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안 망가지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최대한 그거 연비나 뭐 이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어느 분이 그 ZF 뭐 이제 그런 미션으로 이제 후리 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후리 기능이 없는데 그거는 100% 망가집니다. 그거는 오일이 순환을 해서 올려서 위에 있는 기아 쪽이나 인전 그 싱크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기아 오일을 뿌려갖고 열을 식혀주는 원리인데, RPM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회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일을 못 올려줘요. 맨살로 해서 나중에는 그냥 털려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수리비가요. 이게 참 지금 이거 일을 뭐 동생들 같은 경우에 2시에 뭐 10시에 11시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동생들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저희 몸만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뭐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18시간 운전해서 16시간 운전해가지고 60만원 70만원 겨우 찍어요. 돈 많이 번다 그러시죠. 실제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사람 몸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지금 이게 정상은 아닌데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전부 다 이게 정상으로 보이실 수도 있고, 뭐 대기업에서는 뭐 오다 느는 대로 들어가니까는 뭐 별탈 없이 굴러가는 걸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어딘가에는 지금 가부하가 걸려 있고 그 가부하로 해서 분명히 사태가 벌어질 거예요. 멀리 보고 예견을 하고 거기에서 순리대로 차근차근히 부드럽게 좋은 게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지, 가부하 걸어놓은 상태로 나만 아니면 돼 해가지고 넘어가게 되면 그거는 언젠가 문제가 생겨서 자기한테 돌아와요. 나는 괜찮으니까 나만 괜찮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걸로 해서 누군가는 꼭 피해를 보는데 본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짜 언젠간 자기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뿌린 만큼 거둔다고. 지금 나는 괜찮으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전부 다 지금 박근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저 또한 잘못을 한 거니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형님들 4번 7번 현차하고요. 7번은 뻘모래, 4번은 모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오나. 지금 네.
일단은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스스로가. 그래서 그걸 우물에서 나와야 되고 그런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저희 형하고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얘기하는 거지만 리폼에 대해서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리폼. 그러니까 샤시나 헤드나 이런 것도 나라에서 좀 규제를 해서 강도가 나오고 이러면 리폼을 하게 되면 차값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새 걸로 얹으면 더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새거 하시는데 새거는 당연히 새거가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은 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제 생각은 리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샤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나와 있는 뭐 전부 다 드럼 방식이잖아요. 그냥 샤시가 드럼인데 지금 헤드가 거의 디스크 타입이거든요. 출애라는. 그러면은 뒤에가 드럼이면은 말 그대로 앞에 헤드 소모가 너무 심하고 말 그대로 브레이크가 그렇게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뒤에도 디스크를 넣어야 돼요. 그럼 디스크를 넣고 뭐를 하고 서스펜스 자체를 이제 말 그대로 리얼엑스라고 이걸 전부 다 이제 최신형으로 다 바꾸게 되면은 투축을 했을 경우에 한 1200 정도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1200이란 금액을 들여서 구형을 신형으로 개조가 가능해요. 근데 전부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야, 1200 주고 할 바에는 차라리 새 걸 뽑는 게 낫지 않느냐. 새 거 같은 경우는 콤비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800? 거의 그 정도 금액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숫자 개념.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막 그 고쳐 쓰고 리폼하고 막 진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레임만 남겨놓고 프레임만 강도가 나오고 그러면은 솔직히 이제 앞에 헤드 같은 경우에도 프레임 강도만 나오면은 뭐 말 그대로 프레임이 안 나오면 프레임만 빼고 다 고칠 수 있고 그전 거 쓸 수 있고 막 프레임만 괜찮고 나머지 안 괜찮으면 뭐 서스펜스나 이런 것도 다 개조가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차를 뽑으면은 나는 이런 미션과 이런 대우와 이런 등급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는 좀 차를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좀 해주십시오. 좀 그런 좀 그냥 무조건 차값이 1억 3천이니까 뭐 2억 7천 2억 5천이니까 부가세 깎고 넣고 뭐하고 뭐 해가지고 이거를 그거보다는 좀 옵션에 맞춰서 내 일에 맞춰서 말 그대로 뭐 안전벨트가 뭐 전방 레이더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안전벨트는 2점 3점 말고 이제 레이싱 선수처럼 좀 4로 해가지고 좀 더 안전성이랑 뭐 이제 주변에 이제 안전장치를 더해서 나는 탑이 사고가 났을 때 탑이 이걸 했을 때 더 안전장치나 이런 거부터 해서 생명에 비해서 안전장치 쪽으로 돈을 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에어백이나 뭐 이런 거 솔직히 안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에 비해서 생명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고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해요. 그래서 막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을까 말까 한 것도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갖고 영상을 지금 못 찍고 있는 거거든요. 드리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말과 이거를 정리를 못하면은 괜히 제가 더 제 말 때문에 더 잘못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지금은 더 많이 신중하고 또 어떻게든 말씀을 좀 잘 드리고 싶어갖고 지금 많이 그걸 고민을 더 많이 하게끔 됐어요. 정말 저 또한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저 또한 더 많은 아이디어와 더 많은 거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이걸 봐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나 그 공업자나 이런 데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말 그대로 제가 리폼 얘기를 했지만 1200이란 금액을 들여갖고 그걸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남느냐? 그 사람들도 남는 거 없거든요. 조심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를 서로 조금 해서 좀 서비스를 만약에 이제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고정관념이나 이런 걸 좀 버리셔가지고 어느 공업사를 가서 차를 고쳤는데 서비스를 너무 잘해줬어요. 아니 그거 말고도 키트 교환이나 이런 걸 솔직히 키트 교환이나 이런 건요
공임하고 비교를 하고 시간하고 비교하면 남는 게 없어요. 야, 아세이로 교환하면 똑같이 공임이 뜯는데 5만원인데 키트 교환해도 5만원, 이거 해도 5만원이에요. 그러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말 그대로 아세이 교환이 빨라요. 공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아세이 교환을 갈 수, 키트 교환은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공장에서 그런 말 그대로 하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끌어안고 갈 수는 없거든요. 이런 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키트 교환할 때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망가질 확률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터보도 똑같고 모든 게 똑같아요. 다 할 수 있어요. 못할 거 없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로 해서 또 망가질 수 있고 또 금방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차를 제작을 하고 만들고 엉덩이나 이런 걸 또 막 지금도 막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이 많고 머리도 아프고 약간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제가 다시 한번 방송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이나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제 차를 지금 오일을 교환한 지 한 3만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오일 색감이 많이 변질됐어요. 드라이기 쪽에도 카본이 좀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지금 꼼꼼히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저번에 영상 찍으면서 제 거 콤프 청소하느냐고 오일이 있는 상태에서 콤프 청소를 해갖고 그게 약품이 안으로 들어가갖고 오염이 빨리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를 또 오일을 교환할 건데, 오일을 정해준 키로수나 정해진 그거에 쓰지 마시고 뭐 좀 광유를 쓰시더라도 그 하얀 천에 오일을 찍어 보시면은 색감 변이되는 속도가 나오는데, 검은 계열로 가서 카본이 너무 많이 낀 상태로 교환하시게 되면 어떤 엔진이든 간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이제 색깔 변이되는 걸로 최대한 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교환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일단 오일이 줄는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오일 베이스가 깨져서 새 차는 경우예요. 그래서 오일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일이 죽는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만큼 베이스가 깨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서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많이 줄면은 보충하지 마시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교환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새 베이스를 까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제 차량 오일을 교환할 거예요. 그래서 또 변이되는 속도나 이런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제가 진짜. 그래서 드라이기나 이런 것도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쓰고는 있는데, 한 번 더 콤프를 요번에 오일 교환할 때 콤프를 한 번 더 청소를 한번 해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퍼레이트도 한 번 더 청소를 할까 말까 그 생각도 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 에코라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저 에코라는 게 조금이라도 오일이나 이런 게 좀 안 좋거나 몸에 조금의 이상이 있으면은 아침에 초동 시동을 걸었을 때 저도 그러더라고요. 빨리 안 와요. 하얀색에서. 아침에 시동 걸고 나가갖고 이제 상차에서 이제 가면은 예전 같으면은 금방 비봉아시 올라가기 전에 이제 금방 녹색으로 되는데 요즘 들어서 계속 하얀불로 가 있는 거예요. 비봉 한 매송아시 정도 가야지 이제 녹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색깔을 이제 제가 점검해 본다고 색깔을 이제 찍어봤더니 오일량은 그대로 있는데 색깔이 많이 변질이 됐더라고요. 검은 게 녹색으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걸 이제 이번에 이제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만 밖에 안 됐는데 가감하게 오일을 교환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솔직히 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날씨가 많이 풀려서 연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트라고는 뻥 연비가 있어서 저기서 0.4를 빼주셔야 실연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한 번 더 누르면은, 그래서 이제 요 오일 압력을 좀 보시면 되는데, 오일 압력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는 정상이거든요. 정상 궤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10에 40으로 갈까 5에 30으로 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5에 30도 작년 여름을 보면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지금 아예 그냥 10에 40으로 갈까 지금 생각은 다시 하고 있고요. 5일로 해서 연비가 많이 해서 연비로 오일값이 뽑힐 정도로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상을 이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이게 저는 이게 힘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제 분야가 아니어갖고. 수로가 가장 열받았을 때나 이랬을 때도 좀 가장 나름 이게 떨림이 없어요. 내 엔진
있거든요. 근데 상용차 부분을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요가 없어서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많이 좀 구매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조심 들어가십시오. 모래 얘기, 세척사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세척사 얘기를, 맞는 얘기예요. 세척사를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그래서 국가에서도 지금 뭐 4대강 뭐 이런 모래를 쓰라고 그러는데, 지금 4대강 같은 경우에는요, 시에서 업체 하나만 선정을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그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4대강 모래를 실로 가면은요, 금액도 금액대로 비싸요. 금액도. 그리고 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아갖고 줄을 서서 상차를 해요. 그러니까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가서 실제로 물을 다 뺀 상태로 톤을 재서 제양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 물을 있는 상태로 그대로 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무게까지 다 포함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미콘 입장에서도 비싸긴 비싼데 모래 양은 적고, 그럴 수밖에 없죠. 톤수로 나가버리니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예요. 한 업체에서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과연 무엇이 그게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재생모래 같은 경우에도, 샌드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래는 레미콘을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고, 그러니까 세척사만 지금 뭐 비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 자체가 어느 한 곳에서 지금 이게 4대강 진짜 그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뭐 진짜 저는 빙산의 일각을 보고 있지만은 정말 그거는 털면은 재밌어질 것 같아요. 4대강은 어떻게 한 업체에서만 선정을 해서 그거를 지금 몇 년을 지금 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거기 가서 몇 시간씩 대기해서, 지금 똑같거든요. 세척사 상차하는 거하고 몇 시간을 기다려서 하고 있는데, 모래도 이게 톤당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려놓은 거를 상차해서 가는 게 아니고 생산돼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전날에 생산된 걸 아침에 상차를 하고, 오전에 상차하고 오후에 상차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해서 물어보고 의문점을 갖고 조금이라도 제 소리가 들리시거나 이러면 조금이라도 좀 보시고 하면은 이해 가실 거예요. 한번 그걸 한번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까 제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갖고, 저희가 이제 하루에 60, 50 매출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프로테이지로 하면은 기름값이 거의 40%를 차지해요, 매출에. 근데 이제 40%를 차지하는데 톨비랑 이것저것 하면 거의 45%대까지 육박하거든요. 근데 차 할부, 보험료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한 달에, 그러니까 하루에 버는 수익이 10만원인가 밖에 안 돼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거기서 차 수리비 또 뭐 차 쿵하거나 이러면 수리비 들어가고 나면 또 거기서 뭐 5만원. 그러니까 저희가 인건비로 보게 되면 전 하루에 16시간씩 운전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차 상한가나 보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금액적인 면을 보고 50만원, 60만원을 버니까 많이 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가 노동시간에 비해서 이것저것 다 줄이고 하게 되면은 실제적인 운송비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운송이든 간에 실제적으로 다 털고 나면은 인건비라는 게 10만원이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좀 더 편안하게 10만원을 벌 수 있느냐, 진짜 빡시게 일해서 10만원을 버느냐예요. 그러니까 운송업 자체가 돈을 많이 번
한다는 생각은 버려주시기 바래요.